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수사 중인 특검을 좌절시키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주사 아줌마 같은 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특검팀 내부에선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범 위반. 이 자범 수준의 범죄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상황. 더구나 대통령은 피곤하니까 피로회복 주사 놔줄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군다 라고 말하는 상황. 혈액조차 2급 비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맞는 주사가 보건범죄 단속법에나 걸릴 주사 아줌마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그걸 또 문제없다는 대통령에게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검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고충이었다면 아마도 소수의 검찰 출신들만 이해했을 그 특검의 괴로움을 이번 사건에선 국민 대다수가 같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해서 괴로워하는 특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 이해받고 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시간에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직 수식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어렵습니다. 네. 빨간 펜이라든가. 예. 네. 김호준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정말요? 네. 그런 자리를 또 주신다면. 본인이 획득해야죠. 네. 네. 아니, 근데 특검에서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자기들끼리 수사하다가 자괴감 든다고. 예. 그런 말 하죠. 사실 소식을 듣는 국민들과 기자들도 사실 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의 고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너무 소소하고 사사로워서 이 사건들이 대통령을 직접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수사하는데 이거 뭐 잡범들을 대한민국 대표는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네. 뭐 주사하지마 찾아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럴만 하죠. 네. 자, 첫 뉴스는요. 예, 정유라 씨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이 덴마크 변호사가요. 애초에 정 씨가 밝힌 대로 국선 변호사가 아니었는데요. 이 대형 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 구금영장 심리 과정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유라 씨는 나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여급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를 마련했는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뭐 저희가 그 거짓말을 대부분 짚고 이거 다 거짓말. 네. 죄송합니다. 인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덴마크 형사소송법 넘버원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유모와 마을관리사 예. 영어를 못하는 분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그죠? 네네. 돈도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국선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는지. 네, 선임을 예. 했겠냐 이거죠. 이건 어제 그 정라 씨의 워딩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가 계속 봐주고 있고. 예, 네. 아주 법률적 자문을 그렇죠. 받은. 예. 엄마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기를 봐줄 사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흐느꼈죠. 네. 예. 그러나 정작 그 짧은 시간에 선임한 사람은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계속 봐주고 있다. 예. 그건 너무 자명한 것이고 그게 누군지는 모를 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누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예, 일반인들은. 예, 정보가 많지 않고요. 예. 네. 요 특정 사건의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거기서 넘버원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찾아냅니까? 이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고요. 예. 그리고 어제 거짓말로 쭉 얘기했는데 예. 어제 이제 특혜 대출. 네. 전 이 사건을 3개월 전부터 주목했는데 네. 특혜 대출 이야기가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잠잠했다가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그 특혜 대출 아니라고 말하는. 예, 직접 해명을 했죠. 아주 네, 자세하게. 계속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참여연대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추가로 하자면 그때 이제 19세에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정유라에게 무역회사에나 기업에 줄 신용장 네. 그걸 내주면서 거꾸로 이제 정유라 최순실 측에서 받은 서류는 거기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다른 서류가 다 필요한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냐면 코어 스포츠. 네. 이게 최순실 씨 회사죠. 네. 최순실 씨 회사고 이 회사로 삼성 돈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이 최순실 씨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덱스포츠로 예,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예. 주주가 최순실 정유라 엄마 예. 딸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 모녀 회사가 되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마침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실에서 진작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받아봤어요. 예.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달랑 2장이에요. 근데 2장을 만들어서 2장이지 한 장에 달랑 들어갈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코어 스포츠가 피고용인 네. 정유라죠.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피고용인 정유라는 열심히 승마 훈련을 해야 한다. 올림픽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주주가 엄마하고 딸이에요. 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엄마가 말을 타라고 하면 딸이 말을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타면 딸에게 돈을 준다. 돈을 예, 준다는 예. 계약,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인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계약서입니까? 이 황당한 고용계약서를 이걸 근거로 그런 신용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계약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정의당 윤수아 의원실에 의뢰를 하시면 계약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 꼭 봐야 되거든요. 궁금해요. 이태리 뭐 계약서 이태리인데 그게 뭐지? 네.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보면 그렇게 황당한 겁니다. 이건 엄마하고 딸끼리 서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너 말 열심히 타 그럼 용돈 줄게. 그걸로 이게 신용장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는요. 예, 류철근 이 교수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의 태도와 달라졌는데 이제까지 정유라 특혜에 대해서는 그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배후는 최경희 총장이 있다라는 뭐 진술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군요. 유철근 교수님. 이 교수님의 신분은 아마 파면 되겠죠. 이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일을 겪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교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김경숙 학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제 두 분의 한 분 누가 먼저 불려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김경숙 학장 쪽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김천재 교수라고요. 네. 예. 류 교수가 하는 거 다 소설이라고. 예.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조서를 받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논리를 막 열심히 얘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받아줬거든요. 네. 통하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논리적으로 막 끄떡끄떡하고 받아줬거든요. 그 결과 구속. 이게
일반인의 대화하고 다르다는 걸 이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예, 일반인들의 대화는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 들면 상대가, 설득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충분히 이제 얘기한 것 같고. 만족스럽고. 예, 스스로. 자기가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했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검찰은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 구속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가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자, 조언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음 뉴스는요. 예,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서청원 임명진 두 사람의 어떤 그 기싸움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원이가. 예. 예, 어제 하셨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임명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에 이 대선이 끝나면 자신이 노력해서 복당 후에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른바 위장 탈당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은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탈당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 계속 나올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려다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의 느낌이 물씬 난다고. 틀림없이 뭔가 서로 약속하고 사전에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키우는 면이 있다. 여기서 지금은 막 서로 파열음을 낸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약속 대련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지금 이것까지도 약속 대련인지 짜고 치는 건지,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드라마틱하게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 혼자 탈당했잖아요. 뉴스도 안 돼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변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런 드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 대련의 이제 냄새 풀풀 나는데. 근데 이를 폭로해 버려서요. 예. 아니죠. 예. 여기서 이것까지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이거는 약속 대련을 하다가 주먹이 뺨까지 날라와 버린 거야. 응? 허쳐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건지는, 감정이 상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서청원 대표가 결국 탈당을 하면 짜고 치는 겁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그게 아니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쫓겨나면 약속 대련을 하다가 뺨 맞은 거예요. 예. 그렇게 미리 꼭 찍어서 연해둡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잠깐만요. 예. 예언 예. 예언 출연 리스트 하나 올려주시고 이거 약속 대련 어떻게 바로 다음 날 나와 이렇게 미락설이. 뉴스를 듣고 내는 건지 저희 뉴스 공장을. 자,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믿지를 않으시는구나.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저희 제작진이 이제 믿어요. 하도 많이 그렇게 돼서. 안 믿는 표정들이 앞에 보이네. 자, 다음 뉴스요.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기 전날인 2015년 7월에 네. 이 최순실 씨의 승마협회 장악을 돕기 위해서 민간 기업인 삼성그룹 인사교체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쓰여 있고요. 실제로 이 다음 날인 7월 25일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승마 문제를 언급했고 실제로 그대로 같은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인사교체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 기법,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합작 기법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일단 인사부터 해요.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 승마협회 자리를 차지해야 그 자리를 통해서 최순실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삼성 승마협회에 원래 또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인사 2명을 찍어서 교체하라라고 했던 건데 그게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때도 참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2명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된 근데 걸로 그 패턴인데 예.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삼성 그러니까 정유라를 지원은 하는 게 대가잖아요. 삼성이 내줘야 하는 대가. 네네. 그러자면 삼성이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선 대한승마협회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예. 거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죠. 걔들 잘라. 그리고 자리를 비우고 삼성 사람 가. 그래서 삼성전자 전무하고 부장이 대한승마협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정황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박근혜, 최순실 합작 이때까지 수없이 보아온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리 비워, 자리 비워놔. 그 자리를 왜 비워놨겠어요? 왜 대한승마협회의 부회장이니 뭐 부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우라고 했겠어요. 이 자리가 비워야 이 자리를 통해서 정유라한테 지원을 하죠. 그 의미입니다. 네.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하는 루트를 뚫어놨다. 직접.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돈이 가는 구멍을 대통령이 뚫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 사이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직접 보건복지부한테 이 삼성 합병 각본을 이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시한 이메일이 입수됐다라는 게 특검 쪽으로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한테 누가 시켰냐? 청와대가 시켰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왜 삼성 합병에 손해를 무릅쓰고 찬성을 던졌냐, 찬성표를. 네. 청와대가 던졌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메일이 나왔다는 거죠. 청와대가 네.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국민연금에게 지시한 국민연금 자체 판단이 아니라 그런 뉴스고. 그리고 또 있나요? 관련 뉴스가 많겠죠. 예. 또 국민연금은요, 이 삼성 자료대로 이 합병 시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조작하는 그 내용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삼성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뉴스는 이제 연결된 뉴스네요. 이거는 또 그렇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네.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성표를 던지는데 그 찬성 논리를 삼성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 짜고 치는 모습이 너무 꼼꼼해요. 자, 대통령은 돌려받을 걸 챙긴다. 삼성 합병, 그래서 승계를 해결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지시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논리는 삼성이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삼성이. 최순실에게. 그 돈을 돌려줄 루트로 승마협회를 삼았기 때문에 승마협회 담당자들을 잘라놓는 거죠.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거 완전 패턴이. 이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김은지 기자가 이 사이에 있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벌써 구속돼 있어요. 방송을 못해요. 이미 구속돼가지고. 진작에 너무 명확해서. 예,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예, 게다가 여기에 국정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합병 전에 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원이 국민연금 동향을 보고한 이 기록이 나왔고요. 이것은 통화를 한 음성 파일도 확보했다고 특검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까 봐 국민연금 내부에서 어떻게 사정이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국정원이 동원된 거죠. 네, 성향을 파악하고 예, 분위기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총체적인 사기극입니다.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국민연금 내부의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국정원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에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국민연금한테는 삼성이 자기 논리를 제공하고 대통령은 삼성이 돈 돌려줄 때 길을 마련해주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자명한데. 자, 다음은요. 예,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부탁도 하는데요. 일종의 요청인 거죠. 지난해 2월 달에 이 부회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존 제이콥스의 신라 면세점 입점을 검토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존 제이콥스는요, 이 김영재 성형외과의 가족 회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존 제이콥스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칭찬을 하니까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이후에 이 브랜드의 이 입점을 검토하고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막 삼성 승계 문제니 뭐 몇백억 얘기하다가 뚝 만난 자리에서 이 간의 수공업 사이즈의 화장품 업체인데 그 화장품 업체가
본인을 시술해주는 의원이란 이유로 삼성그룹에다가 이런 청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먼저 좀 넣어달라고. 이거는 이 사이즈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아, 정말. 이런 최하급 브로커가 하는 짓입니다, 이건. 최하급. 브로커 중에서 최하급. 정말.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입이 나올까요? 입에서. 예,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 싶어서. 삼성 이런 얘기 쭉 하려고 만난 다음에 당신들 면세점 있잖아. 거기 화장품 좀 넣어줘. 이거 아니에요. 복잡한 뉴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입 밖으로 나올까요? 아무리 부탁을 들었다고 해도. 아, 정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만 탁탁 치고 가죠, 이제. 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요. 박 대통령은 다른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도 최순실 회사를 직접 소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소개서를 문건을 줬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요? 예, 뭐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WK 다 모두 최순실 씨 실소유주 회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회사죠. 아니, 규모가 작은 건 둘째치고 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들이에요, 예. 다. 매출액 제로일 때예요, 이때가. 이걸 어떻게 실력 있는 회사로 소개합니까?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WK 더 플레이그라운드는 차은택 씨를 내세운 최순실 회사고 WK는 독일에 자금 세탁하는 창구로 최순실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사로운 이익을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다면서요. 1원도 챙긴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최경환 의원이 대신 했었죠. 경제 공동체인가 보죠. 자, 제목 하나 둘 짚어볼까요? 나온 제목들 뭐 있습니까? 예, 뭐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뭐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이 청와대 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가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예. 거기 근무하던 사람이 예, 담당 비서관이요. 내가 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도 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정원은 앞으로 모든 일에 닦여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메일도 쭉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 총장 후보 선출에도요. 이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어디 있습니다. 총장이요? 예, 뭐 경북대뿐만이 아니고요. 대학 총장. 예, 예. 아, 이거 굉장히 요거 따로 다룰 만한 사안입니다. 대학 총장에 왜 개입했을까요? 전국 국공립대학 대학 총장 후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대학 총장들을 이렇게까지 직접 민정수석이 전례 없이 개입했는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순희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데 1순위가 자격이 없으면 아예 새로 뽑지. 1순위, 2순위 후보가 하는데 민정 쪽에서 바로 여기서는 민정은 우병우 네. 민정수석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사람 안 되고 이순위를 끌어올려서 인선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대학 총장 인선에 직접 개입했을까? 이거 심지어 공석으로 비워둔 데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워낙 뉴스들이 많아서 안 다뤄주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